살벌한 인터뷰입니다. 수요일은요,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분들 모시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아주 달콤하고 살벌한 인터뷰 준비해 봤는데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이네요. 저 기억하시죠? 아이, 기억. 예전에 네. 장대한 기자님하고 같이 저희가 예, 방송 한번 그렇습니다. 했었죠. 예.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진행해 주시는 고봉민 법무법인 베스트로 대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가 출마자 같아요. 보면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저는 원래 항상 이미지가. 우리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 서구 주민분들은 많이 아실 수 있을 건데 또 대전 시민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고봉 변호사님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장종태 전 서구청장님께서는 학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졸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나오셨고요. 그리고 모건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마치시고 만학도였던 것 같습니다. 좀 늦게까지 학업에 열중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같은 학교에서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하시고 대전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배대대학교 겸임교수로 역임하시고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운영위원, 대전광역시 서구청 생활지원국장, 충청남도청 감사위원회 수석감사위원, 한국소아당뇨 동료인협회 대전 충청지부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사회활동을 하신 후에 2014년에 14대 지방선거에 대전 서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셨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재선을 하셔가지고 서구청장을 2번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 지방자치회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불굴의 의지의 주인공이세요? 그 검정고시 하시고 나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또 강단에도 섰고 그랬어요. 그쵸? 예. 왜 근데 중학교까지만 졸업하시고 검정고시 보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수정할 게 있어요? 수정할 게 네네. 있는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학교도 검정고시? 예,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사실 그 시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도예지로 나왔는데, 뭐 사고치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지역에 막상 이 도시라는 곳에 와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지 못했어요. 취업할 때가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신문팔이, 뭐 껌팔이,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중학교 과정을 독학을 했어요. 검정고시를 받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는 이제 공장에도 축구 공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본 실력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지방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군대에 있을 때 시험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행스럽게 운이 좋은 건지 하여튼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하면서 바로 대전시청에 공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 쭉 하시다가 나중에 퇴직하시고 선거 도전하셔가지고 예. 대전 서구청장 재선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혹시 우리 그 장종태 전 서구청장님 오늘 개인적으로는 처음 뵙는 거죠? 예,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인상이 어때요? 참 인자해 보이시는 인상이시네요. 제가 이준훈 선생님 계셨으면은 좀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을 건데 저는 그냥 인자해 보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인자하신 분 맞으세요. 저는 몇 번 뵀었는데. 근데 내년에 총선 출마 설이 되게 많이 나왔고 예. 일단 출마하실 계획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예, 저는 조금 지역을 위해서 좀 더 큰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왜 있습니다. 결심하신 거예요? 우선 가장 큰 것은 뭐 제가 행정 이 울타리 안에서 민선 6기청이 구청장까지 포함하면은 40년이 넘는 생활을 공직 생활을 해 왔는데 그 공직 생활 과정에서의 경험 또 공직 생활 과정에서의 나름대로의 능력을 검증받았던 사람인데 최근에 우리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면서 내가 좀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되는데 정말 1년 6개월 사이에 한 국가가 이 정도로 좀 국격이 무너지고 후퇴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검사들이 총동원돼서 제1야당 대표를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또 우리 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고 있는 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옹호하면서 홍범도 장군 같은 이런 분을 육사 교정에서 흉상 철거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위들이 정말 이대로 더 우리가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국민들이 이번에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정말 무능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심판을 이번에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들이 그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막아보기 위해서 총선에 나가고 싶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그건데 정말 이 정부의 이 독주를 수독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번 총선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해서 그 일방 독주를 우리가 좀 막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견제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지금도 다수당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다수당인데도 견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견제가 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80석을 줬을 때 혁신하고 개혁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 그 시기를 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당에서도 그건 빼들게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그걸 그런 시기를 일시하지 않고 바로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서 개혁에 나갈 것이다. 근데 내년에 출마하시고자 하는 선거구가 대전 서구 갑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박병석 전 국회의장,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예. 아직 이제 더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우선 그 만약에 그 박병석 의원이 이제 7선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혹시 박병석 의원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출마 관련해서? 대화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출마 관련해서도 본인의 도전 의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죠. 의사는 분명하게 필요고 또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의장님께서 입장을 밝히시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나는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내 의사를 밝혔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런 발표는 입장 정리는 최종 안 하셨지만 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그 길을 막지는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하십시오. 좀더 다양한 구체적인 얘기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걸 얘기해 주세요. 주목을 받죠. 그런 걸 얘기해 주셔야. 하여튼 열심히 좀 준비해라 하십시오. 하는 이런 덕담을 들었고요. 또 저는 어쩌면은 서구라는 지역적으로는 서구에서 한평생 살아왔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전시장에 일찍 들어와서 40년이 넘는 공직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행정이나 정책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출마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같이 경쟁하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직 입장 안 밝히셨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같이 경쟁하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하신 분인데 사이즈가 맞지 않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다. 네, 그러면 불출마를 기대하신다. 예. 그 지역구에서 그 민주당 인사들 꽤 출마설 많이 나와요. 박병석 의장하고 같이 그쪽에서 일했던 누구죠? 이용수, 그분도 있고, 그리고 유직원, 그 전에 서구청장 도전하려고 했던 그 유직원 대표도 있고, 또 이영선 변호사? 그런 분도 계시고, 어때요?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 좀 해보셨어요? 우리, 나도 도전할 건데 너도 할 거냐? 우리 한번 경쟁 잘해보자 이런 얘기 좀 해보셨어요? 그러면요. 아주 좋은 친구들이고, 다 능력이 있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열심히 좀 하자. 아침에 이제 보통 요즘 얼굴 알리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권리당 관리나 얼굴 알리기가 요즘 최고의 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음. 현장에 가면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열심히 하자. 겉으로는 격려하는데 속으로는 경계 안 해요? 서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은 50대 50인데 그러니까 권리당원 50,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에 예, 참여하는 여론조사 경우 50. 예. 50인데 이건 뭐 우리 국민에게 맡겨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하자. 늘 만나면 격려하고 좀 내가 나이 좀 더 먹기 때문에 등도 두드려주고 열심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붙으면은 이길 자신이 있으시고요. 저는 뭐 이길 자신 있다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다. 제가 서구청장 8년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주는 그 평가는 지금도 일 잘하는 구청장. 현 구청장보다 본인이 낫다?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예. 일선에 가서 만나면 아이고 일 참 잘한 우리 청장 오셨네. 뭐 이런 정도 정답 많이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기다리지 말고 껴들어도 돼요. 그래도 예의가 있죠. 방송은 원래 정글이에요. 구청장님, 전에 구청장으로서 8년 동안 업무를 하셨잖아요. 네. 공직 생활도 오래 계셨고, 네. 국회하고 이 행정하고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국회가 해야 되는 일하고 행정가로서 해야 되는 일하고 어떤 구분이 있을까요? 이제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만은 또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이제 결국 입법이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우리 좋은 행정의 이 정책들, 우리 지방 행정을 하면서 좋은 그런 그 어떤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받아가지고 입법화하고 제도화 시켜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전국 제가 부회장을 하면서 임원진들하고 끊임없이 자치 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중앙에 건의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24년 만인가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이뤄내는 그런 성과도 이뤄냈고 재정 분권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우리가 1차 재정 분권을 완료를 했고 2차 재정 분권도 거의 눈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지금 거의 또 무산되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행정을 하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로 중앙으로 입성을 해서 하는 일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행정과 예. 사법과 입법은 상권 분립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가시려는 길은 의원이잖아요. 네. 국회의원. 그럼 네. 입법부인데 예. 입법부의 핵심에서 해야 되는 일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네. 행정부 근데 지금 만약에 그 총장님 말씀처럼 네.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강한 자신감이 있고 계획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 다 좋은데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막말로 막 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어떻게 그거를 이뤄내실지 그 각오나 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좀 알려주시죠. 저희들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제대로 뭔가 안 굴러간다는 사실이 되게 답답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불만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국민을 대변을 하셔서 정부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좀 혼내주고 그래서 바뀔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혹시 보관이나 예. 의지가 어떠신지. 너무 착하게 생기셔가지고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전 PD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아니 저는 정치 같은 거 하는 거 0.001도 없어요. 보이는 것이 착해 보이지만은 상당히 나빠요? 또 나쁜 남자? 한번 또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추정해서 이뤄내는 게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재정 분권
대한민국 기재부가 어떤 곳입니까? 얘기하면 말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시장부총장 협의회 이 회의할 때 기재부에서 관료들 와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 우리가 엄청나게 기재부를 질타를 하면서 이게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무슨 권한 조금 더 달라, 뭐 돈 좀 더 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자치분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다. 뭐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라든지 뭐 사회의 양극화라든지 지방의 불균형 발전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자치분권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사항들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라. 그거보다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대전도 서울에 편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서울 사람 얘기인데. 네, 서울 사람. 우리 전국의 서울화. 그렇게 불편한 뭐 공약이나 이 구호나 이런 것들이 시선을 좀 모을 수는 있는데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따지고 좀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예. 네. 아니 뭐 서울에 뭐 저 전철 대전까지 끌어오겠다 뭐 이렇게 공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선을 끌을 수 있는데 서울에 뭐 전철이 대전까지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 예타 통과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꼭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요거는 꼭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되게 난감하실 수 있는데 예. 지난번 지방선거 때요. 예. 대전시장 도전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서구청장도 사퇴하셨고 예. 그리고 허태정 당시 이제 이제 현직 시장이자 후보하고 경쟁을 하시다가 갑자기 다시 서구청장 후보가 되셨어요. 며칠간 잠행도 하셨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거 뭐, 되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항은 뭐 제가 짧게는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21년에 저는 대선에 먼저 내가 지원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전시장에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찍 1월 달에 내가 그 서구청장직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열심히 했고요. 했지만 결국 저희는 대선에서도 졌고 저도 경선에서 사실 아쉬운 차이지만 저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도 안 기다렸어요. 그 다음날 패배를 발표한 그 다음날 바로 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허태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대전의 원팀을 구성을 해서 지방의 민주정부를 우리가 지켜나가자.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활동을 시작했던 그 시점에 우리 당의 중앙당의 비대위나 공천관리위원회, 그 지방에서는 시당위원장, 후보자도 그렇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대선에 치고 5월 10일 날 취임식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이 지방선거, 대전은 완전 위기다. 이 위기에 대전이 한 표가 지금 아쉬운데 장종태 나가라.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서구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그냥 지정을 해놓고 거의 물어보지도 않고 의사를 그렇죠. 지정을 해놓고 미는 거예요. 대전 이렇게 어려운데 당을 위해서 한번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제가 참 실수했던 것이고 좀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은 당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힘을 보태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생각했고 그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그 선거에서 나는 이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당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부총장을 2번 한 사람인데 당이 어려운데 장종태 전략 공천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를 뿌리치기에는 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잔행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가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구 구민, 우리 시민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은 우리가 그 선거 결과의 표심을 보니까 내가 너무 국민들에게 잘못했더라고요. 그, 후회하세요? 그 선택?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죄송한 거예요. 다시 그 상황이 닥치면은 그런 선택 하시겠어요, 또? 이제 그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실망하고 시민들이 실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었구나. 나를 사랑하고 우리 당을 좋아했던 것만큼 그 사람들이 강한 질책을 했고 결국 그 결과가 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여러분 분명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죄송하고 한없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저희 다음에 제가 또 모실 테니까 오셔가지고 좀 더 길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내주실 거죠? 예, 근데 예. 너무 아시겠죠? 예, 저희 그 굿모닝 측정에서 제가 하는 TCI 프라이데이에서도 뵙기로 했잖아요. 네, 그때도 못다한 얘기 하시고 제가 종종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봉윤 연사와 함께 했고요. 장종태 전 대전서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